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도 앞선 스케줄을 정말 부지런히 진짜 빨리 오셨네요. 네, 거리가 있는데 고생하셨고요. 이제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가 너무 뜨거워지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게 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시자.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아직까지 이제 어쨌든 정치권에서 얘기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는 또 그 뒤에 좀 부수적인 것들이 더 오히려 좀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얘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게 일단 민주당의 대응이 과잉 아니냐, 오버다 뭐 이런 지적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과잉 대응을 자제하는 게 옳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왔어요. 일단은 요 사안에 대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좀 변화라든지 요 사안들의 진행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태현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먼저 얘기 좀 드릴까요? 변호인 먼저 얘기하라 그래. 아니, 다 얘기해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원래. 다 보고 이제 다 보고 적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군요. 저기 일주일 사이에 큰 변화는 거죠. 대정부 질문인 거죠. 대정부 질문. 그 대정부 질문에서 어느 정도 유감표명이 있을 거랑 뭐 예상이 됐던 거고. 근데 문제는 대정부 질문에서 뭐 대정부 질문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사실 야당이 그러니까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야당은 계속 문제를 삼고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 그렇죠. 자체가. 뭐 예전에 뭐 민주당 야당이 또 그랬고 아니 뭐. 그런 건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인 대응은 좀 미숙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3일날 남편한테 확인했습니다라 얘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뭐 많은 어록들을 남겼잖아요. 보좌관 전화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 전화한 거 맞아요? 주말 부부라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우수해서 통역병 무조건 갈 수 있었는데 제비뽑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뭐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당 대표까지 했고 오세훈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적 감각이 경험치가 쌓여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거기서 이제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그런 저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지금 앞에 계시는 현근택 변호사는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변호사의 위치지만 그렇죠. 이거는 법적인 대응, 법적으로 클리어하냐 아니냐, 공무이탈자가 성립하냐 아니냐, 부정청탁법 위반이 있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 사회 모두한테 가장 민감한 군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하냐 아니냐, 부당하냐 정당하냐 이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무적인 방안을 해서 잘 대응을 했어야 될 건데 오히려 대정부 질문을 뭐 지지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정부 질문에서의 추미애 장관의 답변을 보고 뭐 이해는 간다가 아니라 더 화가 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일단은 일단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공격적인 답변 스타일을 추미애 장관이 많이 보였던 건 분명히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지적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있잖아요. 그 대정부 질문인데 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추정부 것에 대한 질문이야. 추정부 질문. 그 문제는 사실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 국회가 그동안 해왔던 가족 병폐고 고질적인 병폐예요. 그러니까 부단 이 문제에서 국민님이 왜 그렇게 했어? 라고만 지적하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그래 왔거든요. 왜냐면 다른 때 물어보면 답을 안 하거든. 기자회견하면 답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이 강제된 상황에서 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튼 제가 전에도 정치인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태가 어떤 추이로 갈 거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위법, 그다음에 청탁,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시끄럽게 했으니 사퇴하라 이런 수순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태도의 문제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런 순서로 가는데 물론 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이 문제에 반응을 할 때 감정과 비유를 뺐으면 좋겠어요. 무슨 안중근 비유하고 이런 거는 그렇죠. 쓸데없는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너 메이크스 파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머릿속에 일본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머릿속에 일본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소리야. 그거는 뭐 이쪽에서 답변하시고 여튼 그냥 드라이한 팩트로만 얘기를 해도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이제 몇 가지 팩트만 남았어요. 결국 현병장과 서 씨가 통화했냐? 그다음에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 누구냐? 그다음에 보좌관이 실제 통화를 했는데 이게
이게 뭐 직권남용이니 강연이 이렇게 위법한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서 씨의 부탁을 받고 했다는데 그 보좌관과 서 씨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사실. 뭐 한간에서는 뭐 친한 형처럼 지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들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정도가 남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위법하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얘기한 공정성의 문제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미 여러 가지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면 저는 두 가지인데요. 국민의힘하고 죄송합니다. 또 헷갈려 보기. 국민의힘하고 언론들 나는 검찰만 먼지털이식 수사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먼지털이식 정치 공세 이제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시는 게 좋다. 여론조사에도 뭐 크게 20대 남성들 반영되지도 않더라라는 거고 민주당은 태도의 문제로 결국은 갈 거고 이거를 예상을 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드라이한 팩트 중심으로 가라. 쓸데없이 감정 섞어가지고 비분관계하거나 또는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비유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하나만 예. 부연 설명을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잖아요.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논평에서 추 장관의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표현을 안 했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걸 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특히 이제 윤주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되게 크게 반발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김태우 변호사님 이 얘기 듣고 하고 싶으신 그러니까 얘기. 이게 참 군대 문제라는 게 그냥 뭐한 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아들 군대 가지고 2번 떨어졌거든요. 그랬죠. 대선을. 예. 근데 사실 그 아들이 병역 비리냐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어요. 공식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삼아서 김대엽 씨는 무고로 감옥 갔어요. 예. 법적으로는 정치 공작이에요. 그건. 정치 공작이 허위사실 유포죠. 법적으로는. 근데 정치의 영역에서 안 그렇다라는 거죠.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핸들링하는 게 정치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클리어하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라는 저는 논리는 맞지는 않는다. 아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여당에서 더 강하게 반박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법적으로 해결되면 클리어한 건 아니 뭐 검찰 수사 시켜보면 되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 끝 하면 될 건데 네. 그게 아니고 이게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고 어떤 그런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더 결사적으로 막는 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그런데 이걸 뭐 과잉 충성이라도 오바라고 그러잖아. 나는 박성중 원내대변인이요. 예. 그거 쓰면서 막 서로 막 민망하지 않았을까? 예? 결국 본인이 사과한 거잖아요. 과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는 네.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의 평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안 해도 될 것들 예를 들면 뭐 무슨 쿠데타 세력의 정치 공작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많아요. 무슨 뭐 저 아까 저기 정청래 윤건영 의원도 그런 얘기 하셨죠.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도 다 청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김치찌개에다가 뭐야 그 단독범 그거. 예. 그러니까 과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여당에서 이거를 그렇게까지들 과하게 반응을 할까라는 그건 아마 이게 법적인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언제든지 휘발성이 있는 국민 감정의 문제인 걸 알기 때문에 더 강하게 대응하는 거 아닐까. 이 타이밍에는 이제 등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추미애 장관이 재미없기만 지난번에 이제 죄송해요. 재미없을 수 있는데 저렇게. 지난번에 이제 그 뭐 소설 얘기랑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아마 어디 절에 갔을 때인가 묵주를 하나 염주? 염주인가? 염주. 손에 이렇게 예. 하는 거. 그거를 좀 계속 돌리시면서 좀 답변하시면 어떠냐. 그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예.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어찌 보면 조금 참다가 이제 못 참은 건데. 저는 아까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어느 클리어 됐어요. 대부분이. 왜냐면 클리어가 됐어요? 뭐가 자꾸 저는 뭐 클리어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궁금하신 것도 누가 전화했는지 아니면 뭐 며칠 날 전화했는지 누가 아니면 전화했는데?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뭐 계속 얘기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지금 진술들이 약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볼 여지가 있는 잠깐 그렇죠. 여기서 왜냐면, 형님은 누가 전인지 알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서로 거예요. 어쨌든 변호사의 서로 비밀 유지 의무가 진술들이 있어요.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보기에 확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법적인 문제는 저가 보기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정당하냐 안 하냐 문제도 사실은 이제 진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같이 일했던 카츠사 병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츠사를 잘 모르고 본인이 군대 경험했던 걸로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벌어지는 문제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 현재 거기 있는 간부들이나 아니면 거기 같이 했던 근무들이나 옆에 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주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 거 분명해요. 그거 있을 수 있는 나왔었잖아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전화로 휴가 연장한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몇천 명이 그러니까 지난 4년간 네. 육군에서 3,137건. 근데 예. 그것도 보면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 통계일 그렇죠. 거예요. 보통 보면은 많은 지휘관들. 통과한다고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해 놓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기록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더 지금 많을 수 있다. 그렇죠. 엄청 많을 수 있는 거라서 저도 항상 이게 저 10번도 더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적 많다. 내가 부대 지휘할 때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될 걸로 보고요. 지금 저는 뭐 지휘관으로 가본 적이 없고 병으로 가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이제 박성대 대변 같은 게 너무 나갔죠. 사실은 뭐 안중근 의사 피한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도 뭐 그래서 일단 사과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어찌 보면 이제 현병장 당직병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과하게 그러니까 이걸 사람을 고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 근데 저는 조금 굳이 그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20대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진술로 시작한 거예요. 전화했다. 했더니 뭐 들어온다고 했다. 그다음에 그랬더니 뭐 모르는 대위가 6번 마크를 단 모르는 대위가 와서 그게 승인해줬다. 시작이었죠. 이걸로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네. 이걸로 다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6번 마트를 다냐 안 되냐. 모르는 대위냐 아니냐. 그럼 이제 아이고 위에 장교가 몇 명 안 되는데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지역대. 그럼 모를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이제 진술들은 쭉 나오잖아. 옆에 알파 중대, 뭐 배틀 중대 얘기가 네네네. 나오고 모를 수 있다. 그다음에 그때 뭐 원사 지원 반장이 뭐 아파서 뭐 암으로 이제 투병 중에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걸로 보면 뭐 저는 어느 정도 이 논란은 거의 해결되고 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짚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누가 전화했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문서에는 분명히 이제 부모라고 돼 있는데 지금 뭐 여자 목소리인데 또 근데 여자 목소리인데 그거를 서성환이거든요. 남편 이름이. 근데 그거를 여자 이름으로 착각할까? 받아 적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성환 이름이란 자체는 누가 들어도 남자 이름이에요. 근데 여자 목소리와 정할 남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더 남성분들 그렇죠. 이름이 그럼 이제 확률이 좀 높은 보통 이름인 건 상식적으로 보면 전화를 받았으면 그럼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는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녹음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클리어하지는 않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약간 질문을 방향을 좀 네. 바꿔볼게요. 그 뭐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딸의 식당에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정치 자금을 가지고 식사를 했다. 고쳐 앉으시는 거 봐. 갑자기 마이크 앞으로 까쳐 오시는 거 봐. 김재범 변호사님.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그 부분은 다 정치자금법으로 문제는 없죠.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죠. 왜냐면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정치자금법이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내가 가족들이랑 밥 먹었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기자들 어쨌든 만나는 자리. 기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정치 활동이 일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거기서 해서 정치자금으로 쓴 거는 아무 문제 없어 법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정치인들이 이태원을 사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여의도 또는 뭐 광화문, 여기 상암, 뭐 언론사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언론사도 없고 국회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태원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휴일에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딸 가게 갔으면 딸 팔아주고 싶은 개인 카드로 쓰지. 불법은 아니지만 정치자금을 못 쓰는 게 맞아라는 얘기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 출연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좀 하신 것 같더라고. 금요일 날 아침인가? 조금 뭐 부적절한 건 아닌 것 같다. 완곡하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속보가 하나 떴어요. 속보 보시면 이거예요. 제목 추 파주부대 간 그날 정치자금 카드는 아들 논산훈련사업 항우식당서 결제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서 공지출 내역에 보면 추 장관 2017년 1월 3일 날 연무부에서 3차례 걸쳐 정치자금을 결제합니다. 주유소 5만 원, 소기그 음식점에서 이렇게 쓰면서 주유비 의원 간담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논산훈련사 앞에 한우집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근데 이날이 추 장관 아들의 훈련소 수료식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 장관이 문제는 그날 논산이 아니라 파주에 있었다는 거죠.
당대표였던 추 장관은 오후 12시에 천우 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병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예. 이게 이제 방금 나온 속보예요. 조순진 의원실에서 나온 거. 이게 맞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이건 정치범 위반인 거죠 사실. 예. 정치자금 카드 가지고 아들 고기 사 먹인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딸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정치범 위반이 아니고 예. 뭐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이슈를 만들 일은 아니다.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물론 그것도 좀 네티즌 반응은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좀 역시 네네네네. 모든 이슈가 그렇지만 그런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들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본인은 파주가 왔는데 거기서 진짜 소고기 사 먹었다. 정치자금 카드로. 이게 맞다라면 이거는 법 위반이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헬리콥터 탈 수도 있지. 논산 부분은 뭐 저도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이건 뭐 확인해 보는 거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딸 아마 이제 개인 그러니까 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죠. 이제 일요일 날 부분은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요일 날 당직 서고 이러면 앞에서 안 되는 건 막, 아닌데. 하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광화문이나 아니면 뭐 기자들 저희도 뭐 당에서 만날 때 보면 뭐 방송국 근처에 가기도 하고 왜 꼭 여의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방송 근처 모르죠. 어쨌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문제의 핵심이 이제 어찌 보면 딸이 한 가게에 가서 했다는 부분이 조금 이제 부적절하지 않냐 보는데 사실은 이게 뭐 한 금액이 한 많을 때는 한 적을 때 한 3만 원, 많을 때 한 2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아마 뭐 딸 가게에 한번 가보자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적절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가게가 잘 안 됐거든요. 나중에 폐업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뭐 아니 맨날 뭐 선발이 안 제가 되고 보기에는 폐업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건 되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국민의힘 야당 쪽과 다 뒤져보자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정치 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 간담회나 아니면 기자 간담회로 이제 대부분 우리가 밖에서 이제 그 의원들 만나거나 아니면 뭐 저도 부대변인 할 때 이제 카드 받았으면 다 그걸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기자 간담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자가 참여해야 되고 기자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의원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도 뭐 당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만약에 따져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이 정치자금 쓰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음식이라든지 가게가 쓴 금액이 추미애 대표 그러니까 의원할 시절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말 많은 그대로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 말씀은 전수조사 해보면 살아남을 국회의원 몇 없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문재인 네. 정부에서 공기업 그 사장단들 감시하면서 가장 많이 체크하고 실제로 뭐 코레일 자회사 사장도 잡고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은 왜 일요일날 집 앞에서 한우 먹었어 이런 거로 잡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법인카드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쨌든 좀 부적절한 사용이 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니냐 이제 저희는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들여다 봐야겠죠. 왜냐하면 저도 상식적으로 제가 기자 간담회 많이 하고 저는 다 저 뭐 법인카드 없으니까 저는 개인 돈을 쓰죠. 그런데 일요일에 잡는 것 자체가 민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법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기자간담회 일요일에 한다는 거, 특히 그거를 그런 기자간담회를 이태원에 가서 한다는 거, 저는 약간 믿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얘기 드리는 거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이제 제가 현근택 형님을 제가 일주일에 방송에서 4번 보기 때문에 요즘은 그 정도 아닌데 그 추이를 봐요. 추이를 제가 왜냐면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현근택 형님한테. 예? 그런데 보통은 아직까지 제가 이번 주 내내 물어보면서 답을 못한 게 뭐냐면은 형님이 결국에는 자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 휴가 미복귀라고 전화 받았을 때 거기다 대고 만약에 진짜 자기가 휴가 연장이 됐다면은 그럼 자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연장된 거를. 그러면 분명히 야 나 연장됐다. 네가 당직 사병이 잘못한 거니까 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직 사병의 증언이라는 거는 온다고 했다. 근데 온다 그랬는데 바람 맞히고 나중에 대위가 와서 처리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추미애 장관 측 입장은 변호인의 입장은 뭐냐면은 받은 적이 없다 해요. 통화한 적 없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모든 것의 쟁점 핵심이 여기예요. 전화 받았으면 이미 해명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휴가가 연장됐으면은 나 휴가 연장됐다라고 답해야 되는 것이지 왜 거기다 대고 나 곧 들어갈게 한 다음에 대위가 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해명을 제가 지금 민주당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이 전화한 적 없다. 이건 전화한 적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가요. 그러니까 25일 날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은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21일 날 이메일로 넣었고 23일 날 종료인데 그 전후에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당연히 승인됐다 문제 없다. 근데 전화가 사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랑 했는지는 사실은 진술들이 엇갈려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당직 사병의 얘기는 100% 맞고 왜냐하면 지금 당직 사병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 그 당직사병 말을 근거로만 해서 당부를 따질 건 아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대충은 듣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니까. 근데 모순되는 진술을 저는 뭐 여기서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물어보냐면 당직사병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계속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이제 당직사병의 제보를 많이 들은 우리 당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당직 사병이 어떤 식으로든지 휴가가 연장됐다는 사실을 뭐 다른 경로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서일병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 지금 당장 부대 들어와 안 그럼 탈영이야 이랬을 때 아 나 휴가 연장됐다 네가 알아봐라 아직까지 네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라고 했으면은 이 사안은 발생이 안 됐을 일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현병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로밖에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얘기하듯이 전화 통화가 저희들은 25일 날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에 그러니까 결국 3차 연장이라는 건 23일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부대와 연락이 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얘기 속에는 전화를 했을 때 당연히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들도 있는데 그 진술들 다 얘기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병장 진술만 가지고 그게 뭐 승인을 안 받았다. 그래서 뭐 아니요, 문제다 저는 하는 승인 받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승인 받은 사람 믿으면은 서일병이 오히려 현병장한테 나 승인 받았어. 네가 확인해봐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승인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왜 말을 안 했는가?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한 그것만 확인되면 끝나는 진술이 거예요. 엇갈린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이 현변장이라는 분, 게다가 이제 그 이 실명 공개 때문에 또 한번 시끄러웠어요, 그죠? 이거는 먼저 이제 여당 측 의원이 실명을 공개해서 뭐 이거 오픈을 해버려서 뭐 이 사람을 되게 위험에 빠뜨렸다 해가지고 문제 제기하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TV조선에서 이미 한 석 달 전에 실명을 아예 얼굴까지 얼굴까지 뭐 여러 차례 이미 하면서 또 그 해프닝은 또 이렇게 조용히 또 그냥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국민의힘 측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거를 계속 좀 끌고 갈 거라고 보세요, 이 논란을? 뭐 끌고 가려고 하겠죠. 이제 이 먼지털이식으로 이제 다 가는 거죠. 이제 딸 식당 뭐 얘기 등등등 거기까지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별로 이제는 큰 이 정치적 효과를 이제 볼 만큼 봤다. 내지는 더 가면 역풍이 올 수도 있어요. 서로 다 양쪽이 다 피곤해지는 거거든. 양쪽이 다. 아마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도 좀 피곤할 거고 이쪽도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단순히 뭐 국민의힘이냐 미통당이냐 국민의당이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 반영될 만큼 반영됐으니까 그만하고 자칫하면 이제 하는 걸 보면 약간 폭주하는 추추 트레인 같아. 여기까지 왔는데 자칫하면 탈선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제일 얄밉게 말리는 사람. 네? 아니 진짜로.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해. 자칫하면 여수장 우중무이시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라 이제 그런 얘기 나오게 생겼고.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만한다면은 좀 어떻게 이거를 좀 마무리를 이 논란을 어떻게 좀? 근데 모든 이슈들이 예. 지금 야당이 의혹을 제기할 때는 탈출구는 있어야 돼요. 탈출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하면서 거기서 이제 싹 탈출구를 빠져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이제 공세를 펴거든요. 이제 페이드아웃을 근데 하는 페이드아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이제 이슈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권이 제기하는 이슈란 게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 박근혜 전 탄핵도 그 뭐 정치권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 태블릿 PC라는 저 스모킹을 터지는 바람에 폭발력 확 붙어가지고 된 거지. 예. 사실은 그 태블릿 PC 터지기 전에 국정감사할 때 K재단, 미래재단 야당에서 계속 당시 야당에서 물고 늘어졌지만 공방만 있었고 아무것도 나오는 건 없었어요. 의혹들만 있었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그냥
끝내기 쉽지는 않을 거고 이번은 사전 대정부지만 큰 장이 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조금 톤을 낮추다가 아마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해서 이제 추석 전에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 검찰도 뭐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추석 전에 맞물리를 쥐고 싶겠죠. 그러면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입니다. 그럼 아마 추석 전에 나오는 검찰 수사 결과 보고 추석 민심 보고 아마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거예요. 아마 법사위나 국방위 차원에서. 제가 보도 뭐 들고 나오려고 할 거는 같아요. 근데 들고 나왔을 때 과연 뭐 좀 새로운 게 있겠느냐. 이런 거죠. 결국은 제가 이제 뭐 전화도 많이 받지만 전화 많이 응대도 못하지만 뭐 전화 오는 거라든지 팩트 체크 확인하는 내용들이 보면 이제 별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보다 확실히 빈도가 떨어졌어요. 예. 그 사실은 이제 휴가 문제에 대한 거는 거의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다른 어찌 보면 이제 인사청문회 하는 것처럼 다른 것들에 대한 게 쭉 나오는 거라서 그걸 보면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얘기한다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다른 사실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그 언제적 얘기죠? 2017년 17년. 얘기죠. 2017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건 이제 인사청문회 때 네네네. 장관 인사청문회 때 조금 문제가 되다가 2017년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수사가 조금 미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나온 건데 저는 뭐 국정감사까지 이걸 끌고 가려고 할 건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거예요. 그럼 뭐 그럴 만한 뭐 내용이 있을까? 왜냐면 지금 내용들이 거 보면 김 거의 변호사님 얘기 나왔거든요. 마지막으로 듣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수사 결과에서 야당의 제기했던 의혹들이 다 밝혀져서 뭐 국무이탈죄 기소, 뭐 부정적당 기소 이렇게 쫙 나오면 예. 오, 거기서 마무리 지면 됩니다.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사 결과가 야당 기준이에요. 음. 그렇다고 하면 야당이 아마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음. 현병장이라면 본인이 나오겠다고 그랬거든. 예. 여당은 당연히 그걸 막으려고 할 거고 숫자 싸움으로 하면은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채택이 될 수는 없는데 그 채택 공방 자체가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아마 야당은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 공세를 취할 건지 아니면 페이드아웃을 할 건지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오프닝 토크를 할 건지 또 한 번 주제를 잡을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